구화 예고 일부 재미있게 보셨나요? 먹방의 진수를 보여준 이무기 비비의 홈 먹방. 하지만 부적에 막히고 승천까지 위기라니. 그래도 열의가 있었죠. 자, 이제 2부 이어갑니다. 13년 전 개묘년, 용당골 만신 넙덕의 신당 안채. 다음날 있을 도천제를 앞두고 넙덕은 자신의 무구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내일 도천제는 내겐 너무도 중요한 날이야. 그런데 며칠 전 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내 몸이 과연 버텨줄까? 며칠 전 넙덕은 왕 이정의 할머니 대비의 부름을 받아 궁궐에서 악기 팔척기와 맞서 응사를 치렀습니다. 고귀하고 영능하신 칠성신이시여, 용맹하고 올곧으신 장군신이시여, 저에게 임하사 저 고약하고 악랄한 저주의 악기인 팔척기를 임금의 몸에서 떼어내 주어서. 몸신들을 부르고 1월 명도와 언얼도를 들고 그녀는 온몸을 던져 선왕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팔척기는 명도에 봉인되었고 혼을 끊으려 했으나 그 저주는 집요했고 몸을 지탱하던 기운은 거의 소진되어 있었죠. 아, 분통하도다. 내 이 하찮은 늙은 무녀 하나 때문에 이런 치욕을 갖고 물러나야 하다니. 이대로 내가 졌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줄 알아라. 곧 다시 만날 터이니. 팔척기는 가까스로 도망쳐 아구지의 신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풍산이 움직입니다. 현 대비의 아우였던 남현 부원군의 의복을 몰래 가져와 불태우고 그 방해에 부적을 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팔척기를 위한 제물이었죠. 풍산은 대비의 아우 남현 부원군의 의복을 불태워 팔척기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모든 계획 뒤엔 바로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 팔척기는 빠르게 회복하고 풍산을 향해 명령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얼른 눌러라.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라. 실패한다면 돌아올 생각 마라. 한편 넙덕 역시 팔척기와의 싸움으로 내상을 입고 당시 대비가 마련해준 궁 근처의 거처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비의 아우가 급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몸이 온전치 않았던 넙덕은 더 이상 궁궐로 향할 수 없었죠. 그녀는 세자 이정에게 용왕의 신물인 경기석을 전하며 용당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넙덕은 선왕을 대신해 죽은 남현 부원군의 혼을 위로하고 팔척기와 싸우느라 지친 몸신들과 용당골의 안녕을 위한 도천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풍사는 그보다 먼저 용당골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도천제를 망쳐 넙덕을 신에게 버림받게 만드는 것. 풍사는 수하를 시켜 도천제 제물에 팔척기의 악기가 담긴 진해피 부적을 넣고 제단 식기에도 부적제를 묻힙니다. 넙덕이라면 원래 이런 관계를 간파했겠지만 그날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꿈에도 그런 계략을 의심하지 못했죠. 도천제의 날, 흐린 하늘 아래 넙덕은 흰 의복을 정리하고 바닷가 제단에 섰습니다. 열의도 함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바닷바람은 그날따라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푸른 용왕이시여, 불길한 귀를 막고 이 마을에 평안을 내리소서. 넙덕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자 방울이 울리고 북이 울렸고 물결은 제단 아래에서 잔잔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둔 촛불 하나가 마치 바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흔들리더니 갑자기 탁 하고 꺼졌습니다. 하늘 위에 갈매기떼가 일제히 날아오르고 멀리서 개가 울었습니다. 열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린 몸이지만 그 기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던 것이죠. 할머니가 뭔가 이상해요. 왜 저 방울 소리가 떨리는 것 같지? 하지만 넙덕은 묵묵히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팔척기의 악기, 그 부정이 제단 위에 깃들어 있었다는 걸. 그녀의 옷자락에서 갑자기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열이는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넙덕은 단호한 눈빛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오지 마라. 널 지켜야 하니까. 넙덕의 몸은 제단 위에서 불타오르며 천천히 바다로 떨어졌고 제사도 사람들의 울음도 그 바닷소리 속에 잠겨갔습니다. 그렇게 만신무녀는 다 식어진 몸으로 열이에게 남게 됩니다. 그 시각 한쪽 바위 앞에 홀로 앉아있던 강철이, 그는 넙덕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가 그 모든 걸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난 그걸 알고 있었어. 풍산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그런데 그냥 넘겼어. 그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건 그저 넙덕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넙덕이 있는 한 열이를 몸주신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넙덕이 없는 세상이라면 열이는 결국 나를 선택했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감정 뒤엔 깊은 죄책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열이야.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것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남은 이무기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남긴 고백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열이는 꿈을 꿉니다. 어릴 적 넓은 신당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주문을 읽던 넙덕의 모습이 보입니다. 넙덕은 미소를 지으며 열이를 바라봅니다. 그날 난 이미 알고 있었단다. 재물이 더럽혀졌다는 걸. 하지만 널 지키기 위해 난 그냥 죄를 올렸단다. 열이는 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이의 머리칼을 다정히 쓰다듬으며
넙덕은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귀는 악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구나. 억울한 죽음도, 슬픈 눈물도, 오래 견뎌낸 침묵도 결국은 귀가 되더라. 넙덕의 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여리는 그 손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하지만 넙덕은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여리는 그 꿈에서 깨어난 뒤 처음으로 자신의 무녀로서의 사명을 정확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몸주신도, 누군가의 딸도 아닌 과거와 미래, 삶과 죽음을 잇는 귀궁의 무녀, 그 사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귀궁은 지금 과거의 죄와 미래의 사명을 한 무녀의 손끝에서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로또 번호는 여리 할머니가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